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주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 구성 및 작성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처럼 생각하라 Think Like 아마존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특히 아마존에서 출시한 헤일로라는 건강 구독 서비스와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을 더 면밀히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주변에 유튜브라든지 새로 나온 기사, 자료들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먼저 25 채널이라는 여러분이 유튜브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공한 대표이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스토리를 올린 그 동영상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실판 아이언맨이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일론 머스크의 스토리에 대해서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떠한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시간 기업가 정신의 이해, 기업가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했었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청년 사업가 더 하이브 대표이사의 이상민 대표의 스토리도 살펴봤습니다. 또 저니 모델 매트릭스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 헬스 미래 유망 기술, 특별히 미국의 1위 업체들인 전 세계 1위 업체들을 약자로 모아서 마가, 팡, 판다 이런 약자로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약자, 기업의 약자를 마가로 부른다고도 했었죠. 다음에 한국판 뉴딜 정책 2020년 7월 14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운을 걸고 앞으로의 5년 동안 약 70조에서 100조 원을 투자해서 전 세계의 경쟁력 있는 나라로 부강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읽어봐야 할 문서라고 얘기하면서 이 PDF 문서로 된 한 75페이지 되는 요약된 문서를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이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지난 번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상호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6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랜덤 링크, 스캠퍼, 연꽃 기법.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5가지 비법도 설명드렸고요. 고등학생 CEO, 7명 바이오 공희준 대표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술 창업 최신 트렌드 개요, IT 산업, 헬스케어 산업, 빅데이터 산업, 인공지능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최신 트렌드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야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그랬죠. 제가 지금 이렇게 리뷰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제 앞에 동영상 유튜브를 그 영상을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디자인 싱킹과 아이템 창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과 테스트의 실패를 반복해서 최선의 답을 찾는 경영 전 범위에 도입하려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한다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프로세스 5단계가 있다고 했죠. 공감하기, 그 다음에 정의 내리기, 아이디어를 이제 추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모형을 만드는 거고요. 실행하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5단계 절차를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실행을 했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치를 못 달성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다시 새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도출하고 다시 또 가서 또 목표 달성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는 다시 또 아이디어를 다시 고민하는 것이죠. 무한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게 10번도 될 수 있고 100번도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될 때까지 해서 마지막 원하는 목표가 됐을 때 어떤 우리 아이디어가 실제 시제품 우리 세상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전 CEO 대표인 임지훈 대표의 스토리를 설명을 드렸고, 카카오의 카카오스러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새로운 직업, 미래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활용하기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창조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또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 유전 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 모두 다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창업가에게 특허가 필요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리고 최신 요즘 트렌드, 그래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시대로 해서 배워봤습니다. 플립 동영상, 러닝 동영상으로 일상에서 발견한 스마트한 사업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5번째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뭐 4가지 성공 요소,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작성하는 방법,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리, 핵심 자원,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십, 수익원, 비용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배우면서 린 캠퍼스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와 린 캠퍼스의 차이, 그리고 린 스타트업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 중에 하나는 AI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그리고 또 플립 동영상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동영상들을 제가 다 모아봤어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동영상을 아직까지 안 본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셔서 꼭 유튜브 동영상을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동영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동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업 계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반드시 잘 배워 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는 창업을 해서 여러분이 대표이사 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할 때 앞으로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는 한마디로 지난번에 배운 비즈니스 모델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업 계획서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계획하는데 단계별로 대략적으로 수립을 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데 실행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이제 사업 계획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가? 그리고 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지금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사업의 구체적 추진 일정, 스케줄링,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사업 계획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 계획서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왜 사업 계획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계획서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수, 베리어블을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진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이해 관계자들의 요청이나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원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정되어 제공됩니다. 특별히 외부 보고 목적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각 이해 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서와 창업을 한 초기에 사업계획서 성숙기에 사업계획서 등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업계획서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제프리 티몬스 교수는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소 200 내지 3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루 종일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프리 티몬스 교수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는데 최소 3개월 또 12개월 이상은 시간을 투자해야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시간은 또 멤먼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팀이 몇 명에 따라서 그 시간 수는 단축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팀원이 늘어날수록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회사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팀 구성이나 또 기한 이런 것이 변화됩니다.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온 대로 한번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명료성,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단 명료하게 잘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성, 그 다음에 객관성, 그 다음에 일관성, 차별성, 그 다음에 목표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사업 계획서는 오른쪽 표에 나온 것처럼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그 목표와 사업 계획서 중점 사항이 바뀌게 되는데요. 특별히 경영자와 종업원 등 기업 내부의 사람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목표가 사업 목표 달성이나 관리를 하는데 어떤 제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실행 가능성과 달성 목표에 대한 보상을 어떤 거 할지 중점을 둬야 되고요. 벤처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할 때는 기업의 가치를 상승하는 데 목표를 두고 투자 수익률이나 현금의 흐름, 매출액 성장률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의 중점 사항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M&A 등 전략적 파트너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시너지 확보나 기술 역량 확대, 상호 보완의 목표를 두고 기술 수준이나 제품력, 유통망 고객을 중점 사항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회수 안정성, 이자 수익, 그리고 내용으로는 담보 능력이나 재무 안정성, 현금 흐름을 중점 사항으로 작성해야 되고요. 정부 및 산하 기관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고용 창출이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하고 내용으로는 고용 증대 및 유지, 지속 가능성의 계획서를 중점 사항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목표나 중점 사항을 달리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목표와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또 다른 기회들이나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부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에서는 내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사업계획서는 작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상 필요한 인허가 신청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제출이 되죠. 그리고 창업자와 창업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활용도 됩니다. 또 비전이나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팀워크의 향상을 목표를 두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업 계획서를 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사업 계획서 용도별 구성 내용을 보면은 회사 소개용으로는 회사 소개, 사업 개요, 제품 및 기술 현황, 시장 현황, 개발 계획, 투자 계획,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조직 및 인원 계획, 이익 및 재무 계획, 투자 제한, 이게 이제 다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투자 유치용이다. 그러면 요 세 항목은 꼭 필수 항목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기술 평가용, 인허가용, 뭐 입찰 제한용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의 이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그 용도별 작성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가 있고 기술 평가용 사업 계획서 그리고 입찰 제한용 사업 계획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벤처 캐피탈 우리가 이제 VC라고 합니다.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은 우리가 이제 VC들에게 이 사업 계획서를 설명해서 이 VC 벤처 캐피탈에서 펀딩을 받을 목적으로 또 엔젤 투자자들 마찬가지인데요. 투자의 유치를 받는 목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그래서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에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자라면 내 돈을 저 기업에 돈을 투자했을 때 제일 관심 있는 건 내 투자한 돈이 만약에 1억이면 1억을 언제 회수하고 또 그 이상 1억을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나한테 그 수익을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의 미래성, 사업의 발전성, 수익성, 그 다음에 경영진의 능력, 신뢰성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만 VC, 벤처 캐피탈, 엔젤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서 펀딩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특별히 이런 VC 벤처 캐피탈이 어디에 다 많이 모여 있습니까? 서울의 테헤란로, 강남의 그 테헤란로에 VC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벤처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테헤란로에서는 매일 이 투자 유치용 사업 계획서를 벤처에서 작성을 해서 VC들 벤처 캐피탈에게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건 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피칭이라고 합니다. 피칭. 사업 계획서를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이제 투자 유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들한테는, 기업들한테는요. 자, 그 다음은 기술 평가용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기술에 대한 경쟁력, 시장성,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 이것을 잘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기술이 명확하게 비교 우위, 차별성, 독창성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략과 기술 개발 로드맵에 있어서 아주 잘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기술과 관련된 기존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 기술의 현황, 해외, 국내외 기술의 차별성, 그리고 기술 경쟁의 우위성, 이런 거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기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사업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 제한용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입찰한 성과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 제한용은 내가 그 입찰을 따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안하기 때문에 내가 입찰한 실적이나 성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위주로 작성을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소요 자금, 자금 운용 계획, 상환 계획 등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항목을 디테일하게 잘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처, 매입처, 관계 회사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신용도 뭐 이제 신용도 평가를 하는데 신용도가 A냐 뭐 AA냐 이런 평가 신용도를 향상하도록 잘 작성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절차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배운 내용 어떤 것들을 배웠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용도별로 또 구체적으로 종류별로 다 다르게 작성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 팁, 그리고 작성하는 절차,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